주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안 들리죠. 지금 현대차도 이제 흐름 봤을 때 재료 소멸로 한번 딱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해서 만약에 100만 원대 간다면은 LG전자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고 있고 왜 LG전자는 현대차에 비해서 좀 가려져 있는 거냐. 로봇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내년부터 과감하게 지금 네, 오늘 경제토크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과 현대차 로봇 얘기하겠습니다. 회사 이름 이렇게 바꿀 줄 몰라요. 현대차 로보틱스. 현대차가 그죠? 네, 그래서 로보틱스를 엄청 주시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주가는 사실은 그죠? 기대감 없이 많이 흘러내려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만 보면 실적은 사실 잘 안 잡힌다. 지난번에 그 부품사 화재 크게 났잖아요, 그죠? 그 영향도 있고 노조 파업 우려도 있고, 그죠? 뭐 좀 현대차가 어쨌든 주가가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현대차는 지금 구간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현대차는 올해 사실 주가가 올라간 게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실적 발표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주가상에 크게 뭐 상승 탄력을 받거나 하는 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뭐 실적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달에 부품사 화재 영향도 일부 반영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터키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라인도 그 공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판매 대수 역시도 예상보다 좀 적은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작년 동기 대비하면은 24%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컨센서스를 이제 비교했을 때는 10% 정도를 밑도는 수준이니까 사실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못 오르는 그러니까 좀 돌릴만도 한데 못 돌리는 게 어쨌든 그런 게 좀 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뭐 어차피 이게 실적이 뭐 엄청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뭐 하단을 좀 지지를 잡아주거나 반등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 만한 뭔가 모멘텀이나 트리거가 될 텐데 그러진 못할 것 같다. 근데 저 목요일날 실적 발표네요. 목요일날 기한은 하루 다음 날 하잖아요. 금요일이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실적이 오히려 뭐 나와서 안 좋은 날을 확인하고 가면 그죠? 갈 수 있겠다, 그죠? 오히려 이게 재료 소멸? 그러니까 어차피 실적 안 좋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한번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만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주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어차피 현대차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로보틱스 기업, 모빌리티 기업으로 이제 계속 시장에서는 재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IPO 요 이슈에 계속 좀 기대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되는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안 들리죠. 그리고 이 전망치라는 게 뭐 지금 당장의 뭐 실적과 관련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2030년도 그 이상 됐을 때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라서 그게 투자자들의 그런 투심을 확 사로잡을 만한 이슈가 될까 싶어요.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래? 전망 좋네 하고서 이제 장밋빛 전망으로 가는 건데, 떨어질 때는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무리 수치가 높게 숫자상으로 이렇게 찍힌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한테 잘 안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대차도 이제 흐름 봤을 때 수급이 돌아와야 된다. 저는 결국 수급 논리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또 시장의 관심과 모멘텀과 트리거가 있어야지 오는 거죠. 그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100%로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았거든요. 그죠? 100%.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걸 좀 받으면서 다른 뭐 글로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가 그걸 받아줬거나, 그죠? 뭐 이러면 엄청나게 할 텐데 사실 그 지분을 이제 받았어요, 그죠?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어떻게 풀려가느냐, 뭔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이슈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또 뭐 새만금 투자라든지 엔비디아 협력 이렇게 보면.
가격대가 근데 지금 워낙 이제 흘러내려서 네 그러면 현대차는 얼마쯤 사면 매력지 4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네. 50만 원 이하 가격 구간대부터는 저는 계속 분할로 사들어 가야 하는 가격 구간대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IPO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반기가 꽤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뭐 한 5개월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IPO가 이제 뭐 연초쯤 이제 진행한다. 그럼 그게 제로 소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근데 그 전까지 현대차를 그럼 지금 가격 대비해서 만약에 100만 원대 간다면은 2배 이상 올리는 건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시장이 조정을 준 상황에서 빈집이 많거든요. 지금 현대차도 되돌림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대에서 들어가는 건 저는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의 80만 원 부근에서 들어가는 것과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건 차이가 크잖아요. 80만 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지금 반토막이 주가가 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고점 구간까지 그냥 회복만 나오더라도 2배를 일단 먹고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타이밍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차는 지금 빈집이 되고 있어요. 빈집. 그럼 여기서 새로운 주도주로 만약에 떠오른다. 하반기 주도주로. 그럴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 이하 구간대에서부터는 네. 매수해라.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이제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뭐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대도 충분히 매력 있다. 네. 50만 원 구간까지는 또 충분히 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가 지난해 현대차 그룹 쪽에서 이제 산정했었던 가치와 비교하면 기업 가치가 한 20배 정도 이상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현대차 쪽에서도 그 투자 자금 계속 많이 늘린 상황이죠. 3조 거의 넘게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진짜 IPO에 성공하게 된다. 근데 스페이스X도 굉장히 물론 이제 엄청난 대화였으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성공하면서 뭐 아주 IB 투자 이런 기업들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단 말이죠. 예, 그런 것처럼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회사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투자는 모회사인 거잖아요. 지주회사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가치 반영이 우선적으로 좀 더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업계에서 산정한 가격대, 목표 주가 가격대가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서 저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대차를 지금 당장의 밸류에이션으로 이거는 평가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전문가인데 이걸 그냥 단순 기대감과 성장성으로 이걸 계속 보면서 이걸 사라고 해야 되는 건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로봇주들은 사실상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이슈를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는 사실은 뭐 자동차 판매거나 심지어 로봇이나 심지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아니고 지배구조예요. 지배구조를 풀어야 되는데 네. 현대차의 지배구조를 풀 수 있는 소위 치트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다. 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저는 그래서 빠르게 이거 상장해서 뭐 그 성과를 하려고 할 것 같진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죠? 시간을 두면서 네.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켜서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에 대한 지배구조를 가져가야 해요.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현대차는. 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엄청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언제일지 정확히 모른다. 그죠? 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잊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야 되고요. 로봇 얘기 나온 길에 LG전자 얘기까지만 할게요. 로봇 뭐 전반적인 얘기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로봇에 우리가 수많은 20, 30개 상장사 기업들을 조그만 걸 볼 건 아니니까 로보틱스 얘기하면서 대기업에서는 현대차 그룹과 LG전자인데 저는 뭐 현대차 그룹은 뭐 워낙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LG전자는 글쎄 로봇에서 뭐 확인하겠지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질문 하신 그런 앵커님이셨나 누구 중에서 있었는데
LG전자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고 있고 지금 현대차 쪽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만들고 있는데 왜 LG전자는 그 현대차에 비해서 좀 가려져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네. 계셨어요. 근데 LG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전 제품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클로이드였나요? 아무튼 저도 잘 뭐 네. LG에서 휴머노이드 하는 건 사실 잘 몰라요. 그만큼 사실은 네네. 존재감 별로 없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클로이드일 거예요. 클로이드가 가정용 홈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는 제조 시설, 그러니까 그렇죠. 산업용 시설에서 쓰이는 일꾼.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LG전자는 이 가정용 홈 로봇이라는 것은 쓸 수 있는 수요처 자체가 너무 이게 한계가 명확해요. 고령층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시더라든지 아니면 시설 이런 곳에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아무래도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좀 차이를 가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LG전자가 로봇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 산업용 로봇에 있어서는 미국의 그 베어 로보틱스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프리 IPO는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IPO를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역시나 연말 아니면 연초쯤에 진행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베어 로보틱스 그 IPO 이야기는 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고 오히려 LG전자는 그 엔비디아 깐부 이후로 엔비디아와의 약간 협력 기대감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엔비디아가 로봇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협력사들을 찾으려고 하죠. 그죠? 네. 그런 쪽에서는 LG전자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죠. 네. 왜냐면 피지컬 AI를 그렇죠. 담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현대차는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자기 로봇을 휴머노이드를 내줄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현대차는 자기 주도적으로 가는 거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은 로봇 칩들도 이미 뭐 클로이드에 또 심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피지컬 AI 쪽으로 계속 좀 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LG전자에서 만약에 하반기 로봇 모멘텀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액추에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뭐 악시움 이거를 CS에서 올 초에 또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하반기 중에 이제 시생산이 이제 연내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년부터 매출에 대해서 가시성을 띠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시장에서 로봇 기업으로 인지가 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LG전자를 이제 보면서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액추에이터 그리고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는 관절이 클로이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로봇에 다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 현대 모비스에서 현대모비스에서도 하죠.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LG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LG전자 주주들이 네.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런 좀 관점에서 네. 그죠? 기다가 한번 뭐 지난번에 애플카 한다고 몇 년 전에 상한가 한번 막 네. 갔다가 그다음 또 제자리 오고 요번에도 젠스랑 온다고 해서 상한가 한 번인가 두 번 갔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고 나서 산을 만들고 또 떨어지고 그죠? 답답해서 제가 여기 하는 거예요. 또 신사업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사업을 접은 만큼 과감하게 지금 AI 사업에 좀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또 뛰어들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그 데이터 센터용 그 냉각 솔루션 그렇죠. 사업 그것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그 서버렉 관련해서도 MOU 맺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은 계속 좀 나오고 있으니까 AI라는 큰 틀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그래도 LG전자가 맞게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편향적인 제 시각을 곽유정 대표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뭐 로봇 휴머노이드부터 해서 쭉 보완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로봇 이야기까지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